자, 오늘은 제가 운행을 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차는 2010년도생입니다. 지금 25년이니까 16년 차가 되겠죠. 자동차 등록을 하고 16년 차가 되는데 LPG 자동차입니다. 2000cc LPG 자동차 K5 LPG 차인데요. 15년을 운행을 하면서 보통 우리나라 국민들이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주기를 대충 보니까 한 5, 6년에 한 번씩 새 차를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새 차를 사게 되면은 신제품이 나와서 풀체인지 되는 시기까지 하면 한 요즘 6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5, 6년에 한 3년이 지나면은 3년, 4년 되면은 부품 변경을 하죠. 부품 변경을 하고 그러는데 새 차는 좋기는 좋죠. 좋기는 좋은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그 다음에는 한 5, 6년 운행을 하고 중고로 팔고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되겠죠. 한 50%, 차량 가격이 50%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4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이 팔아야 되니까. 그래도 5년을 운행했을 때 차는 운행하는데 지장 없이 아주 새 차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제품 새 차가 나오면은 거기에 또 사고 싶어서 현혹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량을 구입하면은 새 차를 운행하는 것도 남의 보여주기 식으로 막 운행하면은 좋겠지만은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를 구입하면은 저는 한 15년에서 20년을 사용을 한다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득을. 여러분들이 새 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중고차를 웬만해서 구입하게 되면은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한 곳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새 차 못지않게 운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차량에 대해서 뭐 중고차 업소에서는 뭐 이거저거 했다고 하지만은 그 말을 믿지 말고 그냥 차를 구입했을 때 딱 해야 될 일이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은 본인이 직접 새 것으로 돈이 들지만은 새 것으로 싹 교환을 하고 차를 운행을 하면은 더욱더 차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소모품을 교환할 시기가 되면은 제때 교환만 해주면은 요즘 차는 옛날 차에 비해서 아주 오랫동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모품 갈아야 될 주기 때 갈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차량이 알게 모르게 병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구입해서 오일류를 새 것으로 싹 갈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을 하면서 소모품을 제때 갈아주면은 차량 운행하는데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면은 중고차를 사는 것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새 차를 사람들이 새 차에 자꾸 관심이 가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동차는 집은 사놓으면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동차는 새 거 사면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감가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잘 하고 아무리 뭐 1억짜리 차를 사도 4년 5년 지나면은 50% 이상 5천만 원 날라가죠.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가지고 차는 내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위해서 사는 거지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수입차를 사고 비싼 차 사봐야 그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운행을 하면서 가족들 태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안 가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PG 차를 타면서 LPG가 휘발유에 비해서 연비는 조금 떨어지겠지만은 LPG 차는 완전 연소가 되고 다른 휘발유 경유차에 비해서 고장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뭐 LPG 차가 출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그렇다는데 운행을 해보면은 휘발유 차에 비해서 조금은 떨어지겠지만은 요즘은 차가 좋아서 LPG 차도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완전 산골이나 뭐 어촌이나 이런 데서 운행을 할 거면은 충전소가 없어서 어렵다 하지만은 요즘은 웬만한 도시에는 LPG 충전소가 다 있고
택시가 대부분 보면은 LPG 차이기 때문에 요즘 전기차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전기차 나오기 전에는 100% LPG 차였어요. 그만큼 LPG 차가 괜찮다는 거지. LPG 차가 택시들을 보면은 50만 킬로, 60만 킬로 이렇게 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가 좋다는 것도 증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LPG 차에 대해서 너무 불신 안 갈아줘도 되고 소모품만 제때 갈아준다면은 차 운행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럼 휘발유가 1리터에 1,700원 정도 하고 LPG가 한 3, 40원 1리터에 그러니까 뭐 한 40% 저렴하죠. 휘발유에 비해서. 그 연비가 휘발유에 비해서 적다고 해도 LPG 차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새 차를 사가지고 5년 있다가 팔고 다시 새 차를 사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많다고 했죠. 그런데 1년에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출퇴근하고 가족들하고 야외에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키로수는 1년에 15,000km에서 2만 km 정도 타기 때문에 2만 km라 해도 5년을 타고 차를 바꾸게 되면 10만 km죠. 10만 km면 차가 길이 나가지고 굉장히 좋을 때인데 그때 팔면은 또 새 차를 사는 분들은 뭐 기분은 좋겠지만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 중고차를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중고차를 사가지고 뭐 한 5년, 6, 7년 이렇게 타고 또 중고차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분도 있고 또 중고차를 사다가 운행을 하다가 새 차 갖고 싶어서 새 차를 사는 분도 있는데 5년에 10만 킬로 운행하면은 참 아까운 키로수입니다. 택시들이 6년, 7년 하면은 60만 킬로, 70만 킬로씩을 운행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2000cc 정도면은 차가 자동차 세금은 엔진 cc별로 세금을 부과가 되기 때문에 2000cc 같은 경우는 소나타 K5 정도면은 새 차를 사게 되면은 1년에 자동차 세만 해도 한 55, 6만원. 아반떼 1600cc 사면은 1년에 25, 6만원 반값이죠. 근데 뭐 아반떼 1500cc, 600cc만 해도 운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고 세금 적게 내고 그 다음에 엔진 cc가 낮을수록 연비가 좋기 때문에 너무 큰 차, 고급차에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운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새 차를 사게 되면은 타이어 인치를 큰 걸 원하는데 타이어가 1인치만 커도 연비가 안 좋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웃돈 주고 그 큰 타이어를 원하는데 큰 타이어 하면은 1인치씩 커질수록 연비가 안 좋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타이어 큰 거 할 필요 없어요. 한 16인치만 돼도 연비가 괜찮거든요. 택시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2000cc의 타이어 인치가 16인치입니다. 16인치인데 제 차는 지금 17인치거든요. 1인치 차이인데도 연비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타이어 인치 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막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될 때 옵션으로 돈 더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달린 거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에 사용을 하다 보면 플라스틱, 그 다음에 고무 종류 이런 데 보면은 이 자동차에 고무가 들어가는 부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 용품 파는 데 가면은 실리콘 스프레이라고 있는데 그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리면은 플라스틱이 경화가 돼가지고 뭐 툭툭 부러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엔진 본네트를 열고 그 다음에 문짝에 도어 문을 앞뒤 이런 거 열면은 다 고무 바킹이 다 깨져가 있어. 그런데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 굉장히 고무가 부드러워지고 코팅이 되면서 새까만 색으로 보기도 좋고 도어 관리가 잘 되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은 좋고 그 다음에 타이어에도 여러분들 보면은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 시장에 차를 보러 가면 타이어 광택제라고 스프레이를 뿌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내가 있는데 너무 반짝반짝하면은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은데 타이어 광택제를 뿌리는 것보다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은 타이어 광택제는 한 달도 못 갑니다. 뿌려놓으면 반짝반짝한 광택이. 그런데 실리콘 스프레이를 타이어에 한 뿌리게 되면은 6개월이 돼도 타이어가 새카매갖고 광택 처음에는 광택이 많이 나지만 한 1개월 정도 지나면은 타이어가 정말로 새 타이어 나온 것처럼 새까맣게 보기도 좋고 그러니까 실리콘 스프레이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그 용도를 보면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어에 보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타이어 제조 날짜가 있어요. 타이어 바꾸는 그 매장에서 제조 날짜를 안 나오게끔 안 나오는 쪽을 안쪽으로 잡아여갖고 못 보게 타이어를 끼워놨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알면은 타이어 재고를 끼우지 않고 신제품을 끼울 수 있는 게 타이어 제조 날짜가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이어 제조 날짜가 예를 들어서 1724 이렇게 적혀 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모르잖아요. 미국에서 읽듯이 17을 먼저 읽지 말고 24를 먼저 해야 돼요. 24가 뭐냐? 24년이라는 이야기고, 앞에 17이 있잖아요. 한 달에 4주가 조금 넘지만은 4주라 생각하고 4, 4, 16 한 4개월 정도 되겠죠. 4월달. 그러니까 24년 4월달에 17주 되는 날에 생산이 된 거다. 그러면 2024가 적혔다. 24년 20개 주 때 생산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읽지 말고. 그러면은 타이어를 만약에 가려고 타이어 매장에 갔을 때 타이어 제조 날짜가 안 보이게끔 안쪽으로 해버리면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 신제품인지 재고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타이어 날짜가 확인하고 갈아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타이어를 그렇게 교체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재고품을 하면은 1년, 2년 지난 거 하면은 차량 운행에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 확인하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영상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